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내 자매의 평화가 깨지고 조와 에이미 사이의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언니들 어디 가요? 어느 토요일 오후 에이미는 준비하고 나가는 언니들을 발견하고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습니다. 뭔가 잔뜩 비밀을 품은 듯한 분위기가 에이미의 궁금증을 자극했지요. 몰라도 돼. 꼬맹이는 궁금한 거 많으면 머리 아프다. 어릴 적 우리가 듣기에 이보다 더 서운한 말이 또 있을까요? 애들은 저리 가서 놀아랄 아는 말은 더욱 그랬죠. 에이미는 이 모욕적인 말에 입술을 비죽 내밀었지만 언니들의 비밀을 알아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시간을 졸라도 말이죠. 오래 매정하게 굴지 못하는 매그 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제발 나한테만 살짝 말해줘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베스는 지금 피아노 연습 때문에 정신없고 나는 할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해서 죽겠단 말이에요. 미안해, 얘야. 넌 초대가. 매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조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매그 언니, 조용히 해. 다 망칠 셈이야? 에이미, 넌 안 돼.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징징대지 마. 알았어. 언니들 놀이 오빠랑 가는 거지? 어젯밤 소파에서 둘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속닥거리고 웃더니 내가 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잖아. 그 오빠랑 가는 거 맞지? 그래, 맞아. 자, 이제 그만 귀찮게 좀 해. 에이미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쉬지 않고 매그를 관찰했습니다. 매그가 부채 하나를 주머니에 살짝 넣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알았다. 알았어. 별빛 환상의 성연극 보러 가는구나. 에이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덧붙였죠. 나도 갈 거야. 엄마가 그거 봐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나 꼬박꼬박 모아둔 용돈도 있는데 나만 빼놓고 가려던 건 너무 치사해. 애기, 언니 말 좀 들어봐. 착하게 알았지. 매그 언니는 에이미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이번 주는 에이미 눈이 아직 다 낫지 않아서 반짝이는 공연 보러 가는 건 무리래. 다음 주에 베스랑 한나 이모랑 같이 가면 그때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언니들이랑 로리 오빠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나 좀 데려가 주면 안 돼요? 나감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갇혀만 있어서 심심해 죽겠단 말이에요. 네, 매그 언니, 제발요. 나 진짜 착하게 있을게요. 에이미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련한 표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우리 그냥 에이미 데려갈까? 엄마도 우리가 잘 감싸서 가면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매그는 갈등하며 조에게 눈치를 보냈습니다. 에이미가 가면 난 안 갈 거야. 내가 안 가면 로리 오빠도 싫어할 거고. 겨우 우리 둘만 초대한 사람한테 초대도 안 한 애를 질질 끌고 가는 게 어디 예에 맞는 일이야.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억지로 끼어드는 건 자존심도 없어. 조는 귀찮은 애를 데리고 다니며 자기 즐거운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잔뜩 신경질을 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조의 말투와 태도에 에이미는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씩씩대며 구둣발을 신기 시작하며 세상에서 가장 얄미운 목소리로 삐딱하게 말했습니다. 나갈 거야. 매그 언니가 가도 된댔어.
그리고 내가 내 돈 내고 가는 건데 로리 오빠가 무슨 상관이래? 너랑 우리는 좌석이 예약돼 있어서 같이 못 앉아. 그렇다고 너 혼자 앉을 순 없잖아. 그럼 로리 오빠가 자기 자리 양보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 재미도 망쳐지고, 아니면 오빠가 내 자리 새로 끊어줘야 하는데. 초대도 안 한 주제에 그게 말이 돼? 너 한 발짝도 못 가. 그냥 여기 딱 붙어 있어. 조는 서두르다 그만 손가락을 콕 찔려 평소보다 훨씬 더 자증 섞인 목소리로 역정을 냈습니다. 구둣바란 장만 신은 채 바닥에 털썩 앉은 에이미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그가 어쩔 줄 몰라 달래려는 찰나 아래층에서 로리가 언니들을 불렀습니다. 두 언니는 서둘러 뛰어내려갔고 어린 에이미는 이제 잊을 법한 어리광을 부리며 통곡하는 소리만 남겼습니다. 일행이 막 출발하려 할 때 에이미의 목소리가 난간 너머로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 마치 언니 두고 봐. 후회하게 될걸. 조는 문을 쾅 닫으며 대꾸했습니다. 찬란하고 환상적인 다이아몬드 호수의 7성. 연극은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는 요정들과 익살스러운 붉은 악마들, 화려한 왕자와 공주들의 모습은 조의 마음을 한껏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그 흥겨움 속에도 씁쓸함 한 방울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 유정 여왕의 금빛 곱슬머리가 자꾸만 에이미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막간마다 에이미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에게 복수할지 궁금하면서도 은근히 긴장되었습니다. 조와 에이미는 둘 다 불같은 성격을 타고난 터라 살면서 수많은 불꽃 튀는 말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에이미는 조를 약올리며 심기를 건드렸고 조는 에이미에게 버럭 화를 내곤 했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터지던 갈등은 둘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맞이였지만 조는 자기 감정을 가장 잘 다스리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자신을 늘 문제에 빠뜨리는 이 타고난 불같은 성격을 제어하느라 고생했지만 다행히 화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늘 먼저 잘못을 빌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 했었죠. 그래서 언니들은 조가 화를 냈다가도 이내 천사처럼 변하는 모습이 싫지 않다고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조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발버둥 쳤지만 내면의 숙적은 언제나 불쑥 튀어나와 그녀를 좌절시켰고 이 고약한 성질을 다스리기 위해 수년간의 끈기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에이미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들어서자마자 에이미는 삐친 티를 팍팍 냈지만 힐끗 쳐다보는 일도 없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이 서운함을 이겼을 법도 했지만 베스가 옆에서 연극에 대해 조목조목 묻자 조는 신나게 연극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베스에게 즐거운 공연 이야기를 쏟아내는 동안 에이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조는 제일 아끼는 모자를 벗어두러 올라가면서 맨 먼저 자기 서랍장부터 살폈습니다. 지난번 다툼 때 에이미가 화풀이로 조의 서랍장 맨 위 칸을 통째로 뒤엎어 버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옷장이며 가방, 상자들을 대충 훑어본 조는 에이미가 자기에게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걸 용서하고 잊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의 예측을 뒤엎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며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늦은 오후, 매그와 베스, 에이미가 거실에 모여 앉아 있는데
조가 흥분한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숨가쁘게 외쳤습니다. 누가 내 책 가져갔어? 매그와 베스는 동시에 아니 라고 외치면 놀란 눈치였습니다. 에이미는 군부를 툭툭 건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는 에이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한달음에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에이미, 내가 가져갔지. 아니, 없어. 에이미는 고개를 획 돌리며 발뺌했습니다. 그럼 어딨는지 알잖아. 조가 다그쳤습니다. 모른다니까. 에이미는 여전히 딴청을 피웠습니다. 거짓말 마. 조는 참지 못하고 에이미의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에이미보다 훨씬 담대한 아이라도 주눅들 만한 무서운 얼굴로 조는 에이미를 노려보았지요. 아니거든. 난 안 가졌어. 지금 어딨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아. 에이미는 그까지 핏배를 세웠습니다. 너 분명히 뭔가 알고 있지? 지금 당장 말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조는 에이미의 몸을 살짝 흔들며 협박했습니다. 맘대로 해봐. 언니 그 시시한 낡은 책은 다신 못 볼걸. 에이미도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왜 못 봐? 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내가 다 태워버렸으니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애써 쓰고 아버지 오시기 전까지 완성하려던 그 소중한 내 책을 정말 불태웠단 말이야. 조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손은 자신도 모르게 에이미의 어깨를 붙잡고 바르르 떨렸지요. 응, 그랬어. 어제 언니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내가 기필코 갚아줄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에이미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의 불같은 성미가 그녀를 집어삼켰거든요. 조는 에이미의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세차게 흔들며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절규했습니다. 이 지독하고 나쁜 계집애, 이젠 다시 쓸 수도 없어.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매그는 황급히 에이미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베스는 조를 달래려 했지만 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미의 귀에 착 소리 나는 닭밤을 먹이고는 낡은 다락방 소파로 달려가 혼자서 그 분노를 사겼습니다. 아래층의 폭풍은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시면서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듣고 에이미가 언니에게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셨지요. 조의 책은 그녀의 자부심이었고 가족들 역시 장래가 촉망되는 문학의 새싹으로 여겼습니다. 겨우 6편 남짓한 작은 동화들이었지만 조는 출판될 만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온 마음을 다해 끈기 있게 매달렸습니다. 더욱이 조는 오래된 원고를 업애고 막공들여 필사본을 완성한 참이었으니 에이미의 장난 불길의 수년간의 사랑스러운 노력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작은 손실처럼 보일지 몰라도 조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고 영영 되찾을 수 없는 비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베스는 죽은 아기 고양이에게 애도하듯 슬퍼했고 매그는 감히 에이미를 변호하려 들지 못했습니다. 마가렛 부인 역시 침통하고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셨고 에이미는 이제 자기 행동을 그 누구보다도 후회했지만 언니에게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몸 둘바를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차 종이 울리고 조는 잔뜩 굳은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뜻 봐도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얼굴이었기에 에이미는 모든 용기를 쥐어짜 간신히 나지막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요. 언니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조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때부터 조는 에이미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누구도 그 커다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렛 부인조차도 침묵했죠. 조가 그런 심술을 부릴 때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가족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떤 작은 계기나 조의 너그러운 천성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엄마가 브레머, 스콧, 에지워스 같은 작가들의 글을 읽어주는 동안 다 함께 바느질을 했지만 뭔가 허전했고 사랑스러운 가정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노래를 부를 시간이 되자 그 어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베스는 피아노만 연주할 뿐 아무도 노래하지 못했고 조는 돌처럼 굳어 침묵했으며 에이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으니까요. 그래서 매그와 엄마만이 쓸쓸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랑하게 부르려 했어도 평소처럼 아름다운 화음은 들리지 않았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불협화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가 굿나잇 키스를 받을 때 마가렛 부인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야야, 해가 지도록 화를 품고 있지 마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내일 다시 시작하렴. 조는 그 따뜻한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모든 슬픔과 분노를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사내답지 못한 약점이라 생각했고 너무도 깊은 상처를 받아 아직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을 꾹 감고 고개를 흔들며 에이미가 듣고 있다는 생각에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건 정말 지독한 짓이었고 걔는 용서받을 자격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조는 성큼성큼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쾌한 수다나 비밀스러운 속삭임 없이 쓸쓸히 저물었습니다. 한편 에이미는 평화를 향한 자신의 제안이 거부당하자 크게 상처받았고 스스로를 낮추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와 함께 오히려 언니보다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야말로 훨씬 더 고결한 인물이라는 자부심으로 으스댔으니 그 모습은 조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조는 여전히 먹구름을 잔뜩 머금은 듯한 얼굴이었고 온종일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뼈아픈 한파가 몰아닥쳤고 아끼던 간식을 그만 길바닥에 떨어뜨렸으며 마치 이모는 신경질이 극에 달했습니다. 매그는 왠지 모르게 수심에 잠겨 있었고 베스는 집으로 돌아와 슬프고 애틋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다른 사람들이 본보기가 될 만큼 착하게 행동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은근히 비꼬는 말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모두가 너무 미워. 로리 오빠한테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해야겠어. 오빠는 늘 친절하고 유쾌하니까 분명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거야. 조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스케이트 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자 에이미는 못 참겠다는 듯 창밖을 내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다음번엔 나도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이번이 마지막 스케이트가 될 텐데 저렇게 심술보 터진 언니한테 데려가 달라고 해봤자 소용없겠지. 그런 말마 내가 크게 잘못한 건 맞고 언니의 소중한 책을 망가뜨린 건 쉽게 용서받기 힘들겠지. 하지만 언니도 이젠 조금 누그러졌을 거야. 적절한 순간을 노리면 분명히 언니 마음이 풀릴 거야.
분노를 이기지 못한 조와 용서받지 못한 에이미. 얼음판 위에서 두 자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